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리강 목동 이상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뜨는가 했더니 대국어 사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르게 고침,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법률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일, 즉 요거를 변경을 해서 이미 많이 냈던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는 것을 보통 경정 청구라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갖고 도움을 받으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고 이거를 갖고 컨설팅을 해주시는 컨설턴트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요 경정 청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 아니고 경정이라고 해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경영인 정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게 진짜 과연 만병통치약인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방을 해야 되는 금융상품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인의 절세 방안으로 굉장히 많이 제안을 받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금융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세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경영인 정기에 대해서 국세청이나 기재부에서 나와 있는 예규들이나 법규들을 우선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위에는 기재부에서 나온 내용이고 이 아래에는 국세청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랫부분을 한번 볼까요?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 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입금 또는 송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쉽게 정리를 하면 사실은 무조건 비용으로 처리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영인 정기라는 상품은 90세 만기로 되어 있어서 만기 시점에는 해약 환급금이 0입니다. 중간에는 혹시 해약을 하게 되면 그 차액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입금이나 이때 송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과세 이연되는 상품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국세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예규에 대한 거를 금융회사에서 정리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과 예상할 수 있는 임원, 즉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적용이 되신다라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예상할 수 없는 임원인 경우에는 전액 보험료 송금 산입 가능하다. 그리고 정년 퇴직 시점이 예상이 가능한 임원들은 위에처럼 전액 송금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경영인 정기 상품을 갖고 문제가 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2심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나와 있던 부분들인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해지 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기관의 경과에 따라 송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앞에서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경영인 정기라는 상품을 갖고 어떻게 활용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법인에서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정기보험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사망 시에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사망보험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세 이연에 적합하게 일정 시기가 됐을 때에는 해약을 하게 되면 적립금이 나와서 이 적립금이 퇴직금의 재원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인 정기라는 상품을 살펴봤는데 적립되는 부분은 자산으로 계상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경영인 정기라는 상품의 특성을 잘 활용한 부분인 거고요. 지금 자본거래라는 부분과 제가 손익거래라는 부분으로 조금 나누어 봤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본거래라는 부분은 자산으로 좀 잡아놓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익거래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거를 납부하는 동안에는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거래 상품으로는 경영인 정기 상품이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경영인 정기는 비용으로 처리된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살펴봤기 때문에 저축이나
연금처럼 누적이 되거나 쌓여 있질 못합니다. 초기에 법인들이나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는 경영인 정기 상품이 그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인 정기 상품이 모든 법인에 어떠한 업종 업태에 상관없이 다 좋은 상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초기에는 자산이나 이쪽에 많이 적립을 해놔야 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오히려 저축이나 종신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거나 혹시 승계나 아니면 증여나 이런 쪽에 관련돼서 저희가 비상장 주식 가치에 대한 부분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익거래 성격의 금융상품이 유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때에는 순수한 정기보험이나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본거래 성격의 금융상품들의 장점과 손익거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영인 정기상품이 더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상품은 업종이나 업태 그리고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게끔 자본거래 성격의 상품 또는 손익거래 상품 적합한 형태로 그때그때 준비를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